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기능사 실기 25년도 1회 관연도 보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위험물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금속분, 인화성 고체, 정린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세 가지 다 몇류 위험물이에요? 2류 위험물임을 알 수가 있죠. 2류 위험물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로 화기에 대해서 좀 봐줘야 되는데 화기 주의랑 화기 엄금을 작성해야 될 때가 다릅니다. 언제예요? 인화성 고체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화기 엄금, 그 외다라고 한다면 화기 주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물기에 대해서 봐주면 되는데 금속분이나 철분이나 마그네슘 같은 거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물과 닿으면 수소라는 가연성 기체를 방출하면서 폭발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물기 엄금을 표시를 해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 금속분이다라고 한다면 금속분 여기에 들어가 있죠. 물기 엄금에 물기 엄금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 그 외에 물질이어서 화기주의까지 작성하면 되죠. 화기주의, 물기 엄금. 인화성 고체다 라고 한다면 우리 화기 엄금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정린도 어떻습니까? 정린은 화기 주의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 앞에와 같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2류 위험물은 이렇게 두 가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물질의 연소 반응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어떻게 씁니까? CH3, CHO라고 쓰고 메틸 에틸케톤도 메틸과 에틸이 붙어 있는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이항화탄소까지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쉽지 않습니까? 연소는 산소랑 만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C랑 H랑 O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나올 만한 거 이산화탄소랑 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이항화탄소는 우리 이산화탄소랑 이산화황이 발생이 됨을 볼 수가 있고요. 개수를 맞춰주자라고 한다면 앞에와 같이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고자 할 때 제6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이 몇 류 위험물인지 모두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혼재 가능한 위험물 1, 2, 3, 4, 5, 6, 5 옆에 친구 4다라고 해서 가로로 혼재 가능하다라고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1류는 6류 위험물과만 혼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1류 위험물을 뺀 나머지 2, 3, 4, 5류 위험물을 적어주시면 되죠.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저장 탱크,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우리 많이 봤었습니다. 필기로 70kPa 압력 탱크는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업 시험 하는데 대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체합니까? 기밀 시험과 비파괴 시험이다 라고 해서 우리 초음파 시험 동시에 실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떤 시험? 수업 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얘는 필기에서부터 너무 많이 나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물과 반응해서 아세틸렌가스 발생시키고 고온으로 가열하면은 질소와 반응해서 칼슘 시안마이드를 발생하는 물질의 명칭, 화학식, 지정수량을 적어보자라는 것입니다. 탄화칼슘이라고 하는 친구는 물이랑 반응하면 COH2 라고 하는 수산화 칼슘과 그 다음에
C2H2라고 하는 아세틸렌이 발생이 됨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CaC2 탄화칼슘은 질소랑 반응하게 된다면 CaCN2라고 하는 칼슘 시안마이드와 탄소가 생성이 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명칭은 뭐예요? 탄화칼슘이라고 하는 친구고 지정수량 300kg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죠.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에 대해서 아래 물음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 희성식 CH3OH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요. 최종 산화물 명칭은 포름산, 아이오딘 포름 반응은 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물에서 산의 세기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보자 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산의 세기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번보단 2번이 크고 그 다음은 3, 4번 순서대로 커지게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탄산가스 1kg를 표준 상태에서 소화기로 방출할 경우에 차지하는 최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탄산가스 1kg인데 우리 부피는 리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g이랑 리터랑 맞고 킬로그램이랑 미터 세제곱이랑 맞기 때문에 그다음에 g이랑 리터랑 맞아서 우리 1kg를 1000g으로 단위를 바꿔서 봐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PV는 M분의 WRT다 라고 하는 우리 이상기체 방정식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체적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PM분의 WRT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표준 상태라고 했어요.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이다 라는 걸 나타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기압은 1기압, 분자량은 탄산가스에 대한 거니까 CO2는 어떻습니까? CO2는 12 더하기 16 곱하기 2가 돼서 44가 되는 거죠. 탄소의 원자량 12, 산소의 원자량 16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4 곱해주고 질량은 1000g, 기체상수 0.082, 온도는 0도라고 했으니까 절대온도로 바꿔주면 273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에 넣어주면 정답은 508.77리터가 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9번이에요. 아래 위험물을 보고 물과 반응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도록 할게요. 벤젠이다. 벤젠은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과산화수소과 망가니즈산, 칼륨 있는데 과산화수소과 망가니즈산, 칼륨 둘 다 제1류 위험물이죠. 1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만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3, 4번 반응하지 않고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라고 하는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1번만 해당이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상기체 방정식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한 회차에 2문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가 30도이고 기압이 800ml 수은이라고 했어요. 이황화탄소 100kg가 완전 연소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황의 최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황화탄소 연소 반응식을 통해서 이산화황이랑 우리 이황화탄소랑 몇 대 몇의 비율로 반응하는지 확인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 이황화탄소에 대해서 연소 반응식을 구하자라고 한다면 CO2, SO2다 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됨을 볼 수가 있고 우리 허세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봤었을 때 황에 대해서 두 개가 있죠. 근데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황이 하나밖에 없어서 맨 먼저 2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배 법칙에 의해서 황 2개, 산소 4개가 됨을 볼 수가 있어요. 2 더하기 4를 하면은 총 산소 6개가 되겠죠? 앞에도 마찬가지로 맞춰줘야 돼서 3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소 하나, 황 2개, 산소 6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넘어와서 탄소 하나, 산소 6개, 황이 2개가 돼서 좌변과 우변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가 같아졌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PV는 n분의 WRT 바꿔주면 V는 PN분의 WRT라는 걸 이용해서 최적을 구해줘보도록 할 거예요. 미터 세제곱에 킬로니까 단위가 맞죠? 리터일 때는 그램 써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P, 기압이에요. 우리 1기압은 760ml 수은인데 800ml 수은을 줬기 때문에 800ml 수은이 얼마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기준점이 되는 760ml 수은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분자량입니다. 나 뭐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氧화탄소가 연소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황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일단은 이氧화탄소랑 이산화황에 대해서 몇 대 몇의 비율로 반응합니까? 1대 2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분자량은 이氧화탄소에 대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이氧화탄소 분자량 보면 탄소 12이고 원자량 황은 32인데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니까 64 더하기 12를 해준 76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질량은 100kg, 기체상수 0.082, 온도는 273에다가 30을 더해줘서 절대 온도의 수치로 바꿔주면 되죠. 303 켈빈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계산된 거 각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산기, 저는 계산되어 있는 걸 잠깐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62.12m 세제곱이 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물질의 연소 형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분이다 라고 한다면 표면에서 일어나는 연소 형태죠. 표면 연소. 나프탈렌이랑 양초랑 황 같은 경우에는 증발 연소를 하는 친구들이고요. 석탄이나 우리 종이 같은 건 묻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땅에 묻으면 분해되죠. 분해 연소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문제 구할 수 있었습니다. 12번입니다. 피크린산 1몰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열량은 229kcal입니다. 이때 피크린산 1kg가 완전 분해될 경우 발생하는 열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피크린산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트라이 나이트로 페놀이다 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분자식은 C6H2에 NO2, 3에 OH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열량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친구 맨 먼저 구해야 하는 거 분자량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6개 있고요. 수소가 2개, 하나니까 3개, 질소가 분배 법칙에 의해서 3개, 산소가 6개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의 원자량 12, 수소 1, 질소 14, 그다음에 산소 16이죠. 모두 다 더해주면 229라는 분자량이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9g/몰이에요. 그래서 피크린산 1kg다 라고 한 건 어떤 의미이냐, 우리 g에 대해서 같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 맞춰줘서 나눠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피크린산 1kg는 몇 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산기, 저는 계산되어 있는 걸 잠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229분의 1000을 하면은 4.367몰임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램 단위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몰분의 1분의 1이 되는 것이니까 몰로 이렇게 단위가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피크린산 1kg에 대해서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1kg는 4.367몰이다 라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229kcal에 대해서 열량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곱해주면 되겠죠? 229랑 우리 4.367을 곱해주자 라고 한다면 열량은 1000kcal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몰수까지 한번 구해줬고요. 그다음에 총 열량 계산할 때도 우리 몰수에다가 229 곱해줘서 대략적으로 1000kcal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우리 다음 위험물과 물의 반응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탄화칼슘입니다. 탄화칼슘 CaC2이고 탄화알루미늄 Al4C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물이랑 반응하도록 할게요. 라고 한다면 CaOH2 C2H2라고 하는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이 되고 탄화알루미늄은 AlOH3다라고 하는 수산화 알루미늄과 CH4라고 하는 메탄가스가 발생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개수를 맞춰주자라고 한다면 개수는 조금 지울게요. 앞에와 같이 나타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문제에서 탄화칼슘과 물이 반응했을 때 발생되는 가연성 가스, 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되는 가연성 가스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가연성 가스 종류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위험물 지정 수량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틸이 2개 있는 다이에틸에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소프로필아민과 톨루엔이 있는데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특수인화물이기 때문에 지정수량 50L 그리고 톨루엔은 지정수량 200L를 가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5번입니다. 황에 대해서 다음 물음을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알맞은 답을 황은 S라고 쓰고 연수하면 산소랑 만나서 SO2라고 쓰면 되겠죠. 황의 위험물 기준은 우리 순도 60 중량%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불순물이 되는 거 한 가지 적어보자라고 한다면 활석, 불연성 물질, 수분 중에서 하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 물질을 보고 상온에서 고체, 액체, 기체 중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적어보자라는 것이에요. 제 오류 이온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류 이온물 중에서 나이트로, 글리세린, 질산, 에틸, 메틸 이런 친구들은 액체로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셀룰로이드 이런 친구들이랑 트라이, 나이트로, 페놀,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체로 존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글리세린은 액체,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은 고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정답 앞에와 같이 나타남을 보실 수가 있고 필기에서도 너무 많이 봐서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세톤 20L 100개와 경유 200L 5드럼의 지정수량 배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세톤이다 라고 한다면 아세톤 지정수량, 경유 지정수량 구해줘야 되는데
아세톤 지정수량 400리터이죠. 거기서 20리터가 100개 있는 거고 경유는 1000리터가 지정수량인데 200리터가 5개가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풀어지겠죠. 2, 5, 10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5, 4, 20이니까 5 더하기 1000, 1000은 1이니까 6배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아세톤 지정수량, 경유는 경천 이렇게 외웠었죠. 경유 지정수량 잘 외우시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18번입니다. 우리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톨루엔이 기본 베이스이고 여기에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을 나이트로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트로화 해서 만든 거다라는 것이었죠.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구조식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벤젠의 트린 방향족처럼 생겼고 증거 66H2NO2 3에 CH3이니까 CH3만 꼭대기에 올려주면 되고 나머지 NO2 세 방향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보면은 톨루엔의 진한 질산, 진한 황산 그냥 섞는 게 아니라 나이트로화해서 제조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우리 이온물 제조소에 저장한다고 했어요. 이때 필요한 최소 보유 공지를 적어보도록 할 건데 지정수량 10배를 기준으로 해서 10배 아래까지는 3m 이상이어야 하고 10배 이상부터는 우리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최소 보유 공지잖아요. 최소는 이상인 것 중에 가장 작은 값, 이상인 것 중에 가장 작은 값 쓰는 거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3m, 4번, 5번은 5m를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보유 공지 기준을 적어라 라고 한다면 이상을 다 붙여줘야 되는데 최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완전 신출 문제입니다. 법령이 조금 바뀌어진 거를 토대로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호스는 200kg 중 이하의 하중에 의해서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휘발유랑 경유의 우리 연속 주유량 및 주유 시간에 대해서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휘발유는 100리터 이하 4분 이하로 해야 되는 것이고 경유는 600리터 이하 12분 이하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종종 보일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새롭게 나왔던 부분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 회차에서는 여기까지 해서 25년도, 금년도 보건 문제 모두 다 풀어봤고요. 새롭게 나왔던 문제 있었고 계산이 좀 필요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산이 필요한 문제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어보실 수 있을 거고 연습을 조금 더 해주시면 분명히 쉽게 문제 유형 익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